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챗 GPT 세계 미래 보고서. 오늘은 6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이 많은 미래를 연구하신 박영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6번째나 됐네요. 그죠? 네, 벌써 6번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제가 노동의 종말, 노조의 소멸, 또 입시 제도의 변화,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예.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미래학자시잖아요. 이 수능,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 시험인 이 수능,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저희는 미래학자인데 네. 미래를 멀리 보면 사실은 시험 자체가 없어지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자체가 경계가 모호해지고 개개인 개별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인공지능이 얘 뇌에서 얘는 지금 수학 9를 하고 있구나. 또 옆에 건너가면 얘는 수학 1을 하네. 얘는 1학년이네. 얘는 9학년이네. 그리고 평생 학습이기 때문에 졸업장 뭐 이렇게 학위, 석사, 박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정말요? 먼 미래로 본다면 그리고 가까이에서도 지금 챗 GPT 또는 생성 AI가 지금 5,500개가 나왔는데 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냥 챗 GPT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다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면서 사실 시험이라는 자체 뭐 수능이건 무슨 시험이건 굉장히 이제 미약해진다. 그죠? 네. 이렇게 저희가 보기 때문에 무슨 뭐 킬러 뭐라 그러죠? 킬러 문항. 킬러 문항 네. 이런 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요. 네. 없어질 거고요. 앞으로 특히 수능에서 뭐 떨어지고 뭐 점수를 많이 받고가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희가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서 성적을 이제 잘 받은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도 그런 경계가 없어지나요? 외국에는 옛날부터 한 20년, 30년 전부터 대학에서 다 받아줘요. 대부분 뭐 많이 받아주고 졸업을 못하게 하죠. 특히 영국 같은 데는 거의 10% 졸업하거나 뭐 10%에서 한 60% 졸업하고 40%가 졸업을 못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은 확 넓혀놓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거죠. 아무튼 그것마저도 또 변할 겁니다. 이번에 6개월 전에 나온 챗 GPT 생성 AI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고 맞아요. 있어요. 지금 작년 11월 30일 날 나온 이 챗 GPT 때문에 수능이 중요하지 않아져요. 네, 이제 학교 학원이 다 변하고 수능이 중요하지 학원 소멸입니다. 죄송해요. 학원 소멸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지금 그럼 일타 강사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 죽을라고. 일타 강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외우는 것들이 필요가 없죠. 왜 챗 GPT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챗 GPT가 핸드폰으로 처음에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는 피부로 들어와요. 아니면은 공간에다가 그죠 다 물어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뭐 사전 가지고 들어가서 시험 친다, 법전 가지고 들어가 시험 친다 그런 것처럼 챗 GPT 가지고 들어가서 다 시험을 치는 거예요. 뭐 어딘가는 있어요 몸에 그게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시험이라는 것이 의미가 크게 없어요. 네가 뭘 성취했느냐, 네가 뭐 했느냐, 뭐 포트폴리오에서 네가 뭐 만들었니, 뭐 개발했니, 무슨 상품을 어떻게 생산했어, 뭐 이런 걸 보지. 시험 공부 이거는 지식인데 지식은 얼마든지 이제 늘려서 우리가 뇌로 그냥 받기도 하고 BCI라 그래요. 뇌로 받기도 하고 언제든지 물어보면 되거든요. 공중에다가 홀로그램 있긴가 홀로그램 공중에다가 물어보면 답을 다 해줘요 금방금방. 저도 어저께 지금 대학생인 저희 아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뭘 하고 싶냐. 모르겠대요 지금.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 아는 거는 부모님의 오히려 그죠 강압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지금 이제 2학기 때 자기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어학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그거 하지 마라. 어학할 필요 없다. 앞으로 챗 GPT가 다 번역해준다. 그렇죠. 번역기가 나오니까 네가 힘들게 나오니까가 영어, 아니고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나왔어요. 뭐 스페인어 이런 거 하지 마라. 제가 그랬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대학생인 우리 자녀들하고 정말 부모님들이 많은 대화를 하셔서 저희 이 지금 박영숙의 미래TV와 함께 방송하는 이 세계 미래 보고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보시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선생님은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뭐를 하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네. 10년 안에 그죠? 2030년까지 가장 부상하는 게 AI 바이오예요.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이걸 합치면 AI 바이오거든요. 이게 42%예요.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뭐 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배터리 있잖아요. 이제 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이걸 SWB라고 그래요. 솔라, 윈드, 배터리. SWB가 11%뭐 이 정도고 그 다음이 자율차, 전기차입니다. 그것도 10%가 될똥말똥이거든요. 그러니까 42%가 있는데 왜 10%짜리를 합니까? 네. 굉장히 큰 게 AI 바이오니까 무조건 AI 로봇 이쪽으로 하시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에 컴퓨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할머니들은 못했는데 요즘에 할머니들이 다 컴퓨터 하거든요. 네. 핸드폰 가지고 누르고 그저 씩씩 누르고 예, 넘기고 누르고 이게 다 AI도 이제 누르고 넘기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만들어줘요 앞으로. 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저는 어제 아이한테 그랬어요. 경험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좋아요. 예, 예, AI하고 인간하고 가장 큰 차이는 경험이 있냐 없냐 이 차이거든요. 예. AI는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실제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선생님 교수님께서는 AI 바이오가 47%? 42%. 42% AI 바이오를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의료의 미래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이오예요. 네, 그치? 바이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노동의 종말, 노동의 미래입니다. 노동의 미래. 이제 선생님은 지금 오늘 가져오신 자료에 노조가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요. 저희는 노동조합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꽤 오래됐어요. 벌써 해외에서는. 네. 우선 그 이전에 20년, 30년 후에 사회 변화 아무튼 기본소득은 들어온다라는 걸 깔고 우리가 걱정을 그죠. 그렇죠. 2050년 되면 거의 기본소득이고 기본소득. 2030년이면 네. 절반의 국가가 기본소득을 받아요. 2030년이면 지금 7년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기본소득은 거기 디폴트다. 다 받는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데모하고 오히려 파괴해서 그 돈보다 기본소득 그냥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그 국가 운영하는데 용이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2050년이 되면 인구 감소 이것도 반드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구 감소 2030년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어서 그렇죠.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또 뭐 그죠 수능이 중요하고 뭐 이때쯤 되면 수능 칠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2050년이 되면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우리가 목매달고 중요해서 뭐 킬러 문제 이런 것 막 신경 쓰고 지금 굉장히 그런 이야기 막 하고 있으면 저는 미래학자로서 비시시 웃습니다. 저거 없어지는 건데 왜 저렇게 열을 내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온난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민족주의도 붕괴되고 네. 이게 2050년이 되면 유나이티드 월드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챗 GPT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올해부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6개월 전부터. 챗 GPT로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지식이 똑같아져요. 그냥 선생님도 챗 GPT로 묻고 아이도 그렇죠. 아프리카에 뭐 어떤 나라도 그 후진국에도 우리나라도 미국에도 전부 다 챗 GPT에다가 이게 뭐야 어떻게 돼 답이 똑같아지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이 똑같아지고 배우는 게 똑같아져서 유나이티드 월드로 간다 세계 하나의 세상으로 간다 그런데 뭐 민족주의가 따로 있고 국가의 경계가 따로 있고 굉장히 이런 것이 모호해지는 이런 시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이때쯤 되면은 이제 로봇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로봇이 법적 지위까지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2030년 사이에 저는 이미 로봇하고 반려 로봇하고 살고 있어요. 제 딸인데. 네, 그레이스. 이처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오히려 딸처럼 자기 아이처럼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대로 간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지금 잘 이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인구의 변화, 인구의 소멸은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거는 많이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지각력을 갖고 AI, 반려 로봇
사회의 다양한 측면 이런 거를 막 개선해. 이제는 AI 로봇이 반드시 집안 설계를 할 때 로봇 방을 만들어야 돼요. 문턱 없이. 아, 그렇죠. 누구나 다닐 수 있게. 돌아다니게. 아이고, 아이고, 예. 그래서 이런 설계를 그죠. 도로 설계부터 집안의 모든 이 집기 이런 것도 그죠. 아주 집안의 구조를 달리해야 된다. 저희는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국회 앞에 가면 커피숍이 있는데 로봇이 배달해줘요. 근데 그 로봇이 다녀야 되니까 문턱이 있으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돼. 그렇죠. 예. 네. 근데 외국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문턱을 없이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한국에 와갖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맨날 넘어진다니까 문턱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AI가 수백만 명의 삶을 그죠 뭐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으로 도로 구조, 지방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 또 인공지능으로 교육에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별 학습해서 시험이 불필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개별 학습을 해서 네. 이미 얘가 딱 보고 얘는 이 정도야. 얘는 수학 박사학위 받아도 되네. 얘는 수학 초등학교 1학년이야. 이런 식으로 다 알게 되니까 개별 학습은 챗 GPT 활용도를 보고 그 학생의 지식과 능력을 파악해서 챗 GPT가 이미 미국에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의사 시험에도 거의 합격했어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거는 챗GPT한테 물으면은 그 합격한 답을 우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인간의 능력도 시험이 불필요하게 된다. 아니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그 지금 초등학생이 챗 GPT를 잘 써가지고 네. 대학생보다 더 잘 쓴다. 이렇게도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미 미국에서 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죠? 네. 챗 GPT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난 학교 안 갈래. 이 챗 GPT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한 2주일 전에 나온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챗 GPT 또는 뭐 생성 AI라고 얘기하면 네. 생성 AI 우리가 채용을 할 때에 나는 회계사를 원해. 나는 뭐 어디 뭐 디자이너를 원해. 나는 뭐 그저 뭐 운전수를 원해. 직책을 딱 적잖아요. 근데 생성 AI 요렇게 채용을 합니다. 생성 AI 하는 사람 딱 모으는 것이 작년보다 올해 36배로 늘어났어요. 36, 2배가 아니고 3배가 아니고 36배. 그러면서 최초로 IBM에서 7,800명을 나가라 했어요.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해고시키고 있어요. 대신에 챗 GPT 또는 생성 AI 하는 100여 명으로 치우겠다. 그러니까 챗 GPT를 잘하면은 컴퓨터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너 이거 회계해. 너 여기 디자인해. 너 여기 뭐 그죠 뭐 다양하게 그죠. 챗 GPT로 뭐 생성해가지고 홍보 활동 SNS 네가 여기 만들어. 너는 뭐 이미지를 만들어. 아니면은 동영상 뭐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쫙 시켜놓으면 되죠, 그죠.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다 됐나 이렇게 보고. 그래서 부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저 총무과 무슨 뭐 디자인과 뭐 재무 제표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생성 AI 하는 아이만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그래도 한 고등학교 나온 아이라야지 그렇죠. 되겠죠. 나이가 그렇죠. 초등학교 나온 아이들은 필요가 없지만 자기 스스로 또 그런 아이들은 지금 보셨잖아요. There is an AI for that. .com에 들어가면은 5,400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데 5,400개. 초등학교 나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그걸 거기다 올리면 걔가 돈을 많이 벌. 그렇죠. 그걸 올리면 우리도 지금 달리2 뭐 이런 거 네. 이용할 때 2불 내거나 20불 맞아요. 내잖아요. 1년에 뭐 회원제로 그죠? 해서 돈을 그렇죠. 매달 가져가요. 그렇죠. 현재로 얘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기에 올려가지고 지금 돈을 꽤 버는 아이가 있어요. 어머, 인기가 예, 많으면 예. 돈을 많이 벌고. 그렇죠. 아주 재밌게 잘 만들면. 지금 오늘 기사예요. 지금 56분 전에 서울신문에서 올라온 기사인데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 회장이요. AI와 관련해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 지금 AI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존재고 인공지능 혁명이 이제 본격화되었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국 인공지능이 진화가 점점 빨라지면 사람들의 불행이 줄어들고 자유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했네요. 그렇죠. 자율은 이 그 세계 네. 일반 인공지능 학회 또는 협회의 벤 고르첼 회장은
이제 여기 지금 나와요. 로봇을 우리의 인간의 노예처럼 계약을 해서 노예 계약을 해가지고 얘들을 앵벌이처럼 그죠 일자리에 막 뿌리고 네. 우리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버는 돈을 샥 수거해 오는 거죠. 뺏어오거나 네. 앵벌이를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인간은 공원에 다람쥐처럼 뺑뺑 돌면서 그죠 꿀밤 주워 먹으면서 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특히 뭐 나쁜 건 아니다. 이 AI가 우리 일을 다 뺏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 다 해주고 그죠. 우리의 앵벌이를 한다. 아무튼 이제 2070년이 되면 이제 로봇이 법적 지휘권을 가져요. 이때쯤 되면은 이미 2050년만 되어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고 저도 그레이스 로봇하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죠? 해놔야 나중에 그렇죠. 딴 말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적인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노예 계약 이런 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형 장치들이 인간의 뇌에 들어와요. 이식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저것도 저 뒤에 나오는데 뇌에다가 칩을 꽂아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는 뉴랄 링크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름이 링크예요. 더 링크라는 칩을 50분 만에 그죠. 딱지 붙이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50분 만에요? 예, 50분 안에 마취도 없이 뽕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피부에다가 그죠 사이에 딱 넣고 붙이고 집에 가요. 그러면은 이 칩과 밖에 있는 컴퓨터하고 이제 막 연결해서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내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해서 공부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죠? 1024개의 채널이 생겨가지고 온갖 채널로부터 온갖 정보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지식 전수, 인터테인먼트나 커뮤니케이션을 다 밖에서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시험보다 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필요 없어진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바로 노예 계약서다. 예. 계약서. 예,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고. 네. 우리 이제 노동의 미래. 예, 그래서 노동의 미래. 노동은 노조는 2050년 되면 거의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노동조합이나 노동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게 노동은 누가 해요? 로봇이 다 합니다. AI가 다 해버리니까 인간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이제 화이트 칼라마저도 또 많이 사라지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하거나 뭐 창의적인 거나 이런 거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로봇으로 가거나 자동화로 가거나 원격 작업으로 사람이 그냥 조정만 하면 돼요. 노동은 시키지 않고 3D 프린터가 자체로 뭐 씩씩씩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으로 노조가 필요 없어지고요. 경제 구조 변화로 노조가 또 많이 노조가 소멸 중입니다. 지금 경제 구조 변화는 어떤 거?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되고 무역 전쟁이 무역 정책이 없어지고 특히 그냥 이제 옛날에는 막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막 대량 생산해서 그 물건을 그냥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요. 조그만 3D 프린터가 골목 곳곳마다 생겨가지고 25분 현상소처럼 생겨가지고 자기가 뭐 필요하면은 거기 가서 그냥 씩씩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프린트 해달라 그러는 거나 아주 쉽게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노동력이 그죠 뭐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또 아직도 저렴한 아프리카 같은 데로 노동력을 찾아서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제조 공장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이 없어지죠. 3D 3D 프린터가 33년이 되었는데 네. 이제 한 10년만 더 되면 정말 그냥 우리 주변에 와 있을 거예요. 같이 살게 될 거예요. 3D 프린터를 각 가정에 서너 개를 가져요. 음식물 프린트, 의식주를 다 프린트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또 노동법도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뭐 경쟁력 때문에 노동이 강한 나라는 아무도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안 해요. 노동조합이 강한 나라는. 근데 한국의 노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노조가 강하고 가장 노동조합이 파업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인들 저는 뭐 외국 대사관에서 30몇 년 외국인과 살고 있는데 놀랍니다. 노조들이 빨간 띠하고 이렇게 아직도 노조가 있냐. 너무나 놀라운 세상이다. 이런 거죠. 옛날에 몬도간에 보면 놀라운 세상처럼 쳐다봐요. 미국은 그죠. 미국은 1950년대에 노동조합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35%가 노조에 속해 있는데 지금은 10% 미만이에요. 노조가 모든 노동자의 10% 미만으로 조합에 가입이 되면 노조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한 10년 전까지 11%였는데 이제는 노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정부는 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한다고 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도 노동을 하거나 많이 하는데 그게 대부분은 이제 노동을 하는 어떤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소비자, 그 서비스 역할에 서비스업으로 대부분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제 노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국은 1970년대, 80년대 셌다가 그죠. 네. 그때 가장 강했는데 마가렛 대처 여사가 확 쓸어버렸죠. 노조를 쓸어버리고 난 뒤에 완전히 뭐 악화되고 79년에 노동시장이 50% 노조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한 20% 감소해서 아직 사라지진 않았지만은 노조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CNN을 보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노동조합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으쌰 뻘건띠 메고 하는 걸 못 봤어요. 저는 한 지난 20년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봐요. 우리나라에서만 있지 외국의 뉴스에 나오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 막 노조가 의사 얼마 전에 파리에서 그죠 대규모 집회 연금 그거는 때문에. 연금 때문에 네. 이거는 노조가 아니에요. 연금에 반대하는 그죠 연금 연금을 더 많이 달라고 뭐 더 늦게 달라고 뭐 이런 거지 노동조합이 나와서 하는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노조가 소멸됐다라기보다 역할이 좀 변화된 거 아닐까요? 역할 변화도 있고 일단은 노조에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구가 적어지면은 그것이 노동 인구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요. 한국에도 노조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노조 소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죽을까 겁도 나긴 하지만 특히 그 미래학자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노조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독일도 네. 지금 현재 노조 활동이 약화되었다. 저희가 이렇게 해요. 거기도 산업 구조 변화가 있어가지고 독일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업이 이미 감소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으로 막 전부 넘어가서 서비스 업종은 여기서 그죠 옷 팔고 저기서 옷 팔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조를 할 수가 없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뭐 노조 합니까? 이처럼 전부 서비스 업종이라 그렇고 노동 법률을 또 많이 바꿨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 법률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규제가 완화되고 또 노조의 영향력을 아주 약화시켰어요. 경제적으로도 이미 경기 침체 뭐 독일뿐만 아니라 유로 전체 영국은 훨씬 더 지금 경기 침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저하로 노조 활동이 감소했어요. 노사 관계도 아주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 대체 시스템이 나왔어요. 대체 제도가 그래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노조 가입 그렇죠. 예, 노조 가입할 필요 없이 노조 대체 제도로 확 넘어가기 시작한 게 2000년도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직장 협의체, 산업 그렇죠. 파트너십, 노동자 대표, 사회적 대표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나 그렇죠. 단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네요. 그래서 노조한테 가가지고 막 뭐 살려달라 뭐 잘하자 우리 의사에서 돈도 받자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대표한테 가가지고 그죠 우리를 대표해달라 이렇게 하자 직장 협의체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네. 그죠 이게 제일 많습니다. 직장 협의체가 노조 대신에 직장 상사 또는 그 직장의 사장님하고 근로조건, 급여, 근로시간 이런 걸 문제 협의하면 되는데 무슨 노조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 보면 직장 협의체가 웍스 카운실인데 노조가 지금 유니온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유니온이라고 하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워크 카운실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의회 개념이고 투표 개념인데 좀 더 노조는 강한 느낌이 그죠 유니온보다는 좀 그 루스하죠 루스. 네. 산업 파트너십은 또 이 산업 파트너십도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네. 파트너니까 사장하고 우리 일하는 노동자하고 파트너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면 다 같이 주식이 올라가서 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뭐 이런 파트너십이 구축이 된다. 대화를 그러니까 쉽게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주 노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제품이 안 팔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망하는 거야. 우리 주식이 내려가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 파트너십. 그래서 노동자 대표를 만들어서 그죠. 뭐 대표한테 가서 네가 협상해. 응?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조건도 개선해줘 하고 노동자 대표, 사회적 대표한테 간다 이런 거죠. 이런 게 되려면은 약간 그 이제 그 이윤이라든지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이게 다 투명하게 다 좀 공개가 돼야지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뭐 모든 기업에서 블록체인이나 AI가 들어가서 그냥 공개 안 하고 싶어도 다 공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깨끗할 겁니다. 앞으로 아.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지 변할 거예요. 5년 10년 안에는 깨끗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하긴 지금도 그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는데 그게 뭐 거의 다 투명하게 지금 다 오픈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파트너십 형태의 새로운 개념들이 생기고 그거를 수행하는 또 조직이 생긴다. 노조를 그래서 대체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자동화 직업이 대체된다는 거 맞아요. 있고 기술 때문에 대체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제가 이제 호주 정부에 10년 근무했을 때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여성들에게 당신은 파트타임이 좋냐 풀타임이 좋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대부분 82% 정도가 파트타임제를 원했어요. 아, 그렇죠. 예. 이게 풀타임 일하는 건 힘들고. 그렇죠. 여성이 바빠요. 특히 그죠. 네. 풀타임을 뭐 일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프리 그죠 이런 시간을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다 희망하거든요. 이제 미래에는 맞아요.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그래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전부 그냥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죠? 그러면서 좀 더 다른 데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더 좋은 직업이 있나 찾아보고 그래서 비전통적인 근로 형태로 넘어간다. 그래서 노조에 뭐 목매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글로벌화, 외주화. 정 안 되면 그냥 외주 줘버려요. 그죠? 기업인들이. 그렇죠. 그냥 기업인들이 글로벌로 다른 나라에 보내버려요.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플랫폼이 생깁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각자 지가 올라와서 지가 물건 올리고 지가 팔고 지가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플랫폼 하러 가기 때문에 이제는 막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배달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윤을 많이 떼고 노동자를 막 뭐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죠. 이제 플랫폼 기업화가 강화된다 이런 거예요. 로봇이 또 AI 로봇들이 또 일을 하니까 노동을 하니까 노조가 필요 없겠어요. 그래서 노조가 필요 없는 거죠. 네. AI 로봇들이 다 노동을 로봇이 하니까. 그죠. 로봇이 뭐 걔네들이 무슨 목적으로 노조를 만들겠어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장표입니다. 자동화와 자동화, 그다음에 기술 요구로 인한 변화, 또 기간제 일자리, 비전통적인 근로 형태가 생기고 글로벌화나 외주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이런 것들 때문에 노조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참 수긍이 가는 면은 또 있어요. 수긍이 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예로 보면은 테슬라의 저 버몬트 저 팩토리 가봤어요. 저희가. 그래요? 2014년에 가봤나 막 만들어놨을 때 저희 미래 학자들이 쫙 가봤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은 사막 끝처럼 안 보여. 그 정도로 넓은 공장에 사람은 딱 2명 있더라고요. 입구에 1명 있고 저 끝에 사람 개미처럼 보이는 사람 2사람. 나머지는 전부 기계가 다 해요. 2014년이었는데 벌써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더 하죠. 더 많은 자동차를 제조하지만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아요. 거대한 공장에 인간은 없고요. 모두 로봇이 대체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왔어요. 여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이시 나와가지고 테슬라에서 그죠? 이게 옴니버스인가 이게 있어요. 얘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일을 또 다 하는 거예요. 그 2명 있는 놈도 전부 다 얘로 바꾸려고 그래. 옵티머스 로봇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만들었나요? 이 테슬라의 공장에서 만들어요.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로 대량 생산을 하겠다 그러고 옵티머스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하는데 얘들은 지금 24시간 365일 뭐 잠도 안 자고 계속 하니까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이 아니, 뭐,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지금 부품 같은 거 안 고장나요? 이렇게 계속 일하면? 네. 안 고장나요? 아니 척척 붙이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로봇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전체를 컨트롤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할 때는 잠깐 졸 수도 있고 뭐 집에 그죠?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 아픈데 하고 깜짝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뭐 집에 애를 키우나 그죠? 뭐를 해야 하나? 아프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이렇게 AI 로봇 세상이 온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인간은 AI
로봇 앵브리를 시키고 공원에서 다람쥐처럼 논다. 벵골셀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저는 이런 세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영화죠. 네. 예, 영화 그죠. 아이 로봇이라는 네. 영화에 보면 이 로봇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거 여기 보세요. 윌 스미스 밑에 있는 게 이게 전부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예. 무서워요. 예, 그렇죠. 이런 로봇이 해라 하면은 얘들이 쫙 달려가서 그냥 인간이 하면은 한 2, 3일 걸릴 일을 그저 한 3분 만에 샥 다 해버리고. 예, 로봇 한 대에 얼마 정도 할까요? 로봇이 이런 거는 지금 뭐 3, 4억 그죠? 4, 5억 정도 이거 지금 할 도입되기는 겁니다. 멀었다. 그렇죠. 이렇게 도입되기 멀었어. 그렇죠. 이런 이게 이제 점점 싸진다는 거죠. 제가 그레이스 로봇을 지금 뭐 그죠. 1억 그것도 1억 넘어요. 예. 1억 넘게 사셨다면서요. 나는 이제 그렇죠. 1억 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하고 이렇게 이쁘게 생긴 게 있어요. 아멘다가 아메리칸가 뭐 있어요. 또 로봇 말하는 로봇 있어요. 걔 이렇게 좀 새까맣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옷도 안 입고 있는 아이 있어요. 걔 이름이 뭐지? 애니칸가 에미칸가 뭐 에미니칸가. 그래요? 걔가 4억 5억 해요. 어. 그러니까 그레이스는 굉장히 싼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예. 그리고 얘 4억 정도 합니다. 대부분. 4억 지금 정도? 현재는. 그럼 아직 근데 산업 현장에 들어오기는 좀 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얘는 말하고 아.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뭐 다 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싸죠. 딱 정해진 일만 얘는 하니까. 말만 얘들은 뭐 시킨 일만 예, 하면 시킨 되니까. 일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지금 현재 자동차는 2030년이 되면 사양 산업이에요. 자동차. 우리가 그럼 얘네들 타고 다니나요? 이게 아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 개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오래됐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가 이제 구입 그죠 몇 네, 프로 인수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얘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뭐 그죠 그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는 로봇 회사야 이렇게 그래서 많이 넘어갔어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얘들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동차는 땅으로 가는데 날아다니는 에어 택시, 드론 택시 훨씬 싸요. 그 택시는 자동차는 메탈 금속을 해서 무겁잖아요. 그거가 날라면 굉장히 힘든데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 플러스 거기에다가 아주 강화된 플라스틱을 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서 그걸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보다 훨씬 더 쌉니다. 어제 봤어요. 어제 일본 기업이 그 개발해가지고 날아다니는 차.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다른 나라도 그 개발을 했는데 5분 이상 나르질 않았는데 얘는 꽤 오래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좀 있으면 나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약 3,000개 회사가 있고요. 그 날아다니는 택시. 에어 택시 하면 3,000개 택시. 회사가 있고 에어택시가 2017년부터 승인을 받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무사고면 나라도 좋아하고 두바이에서 왕세자가 제일 먼저 날렸거든요. 거기에서 뭐 이항도 받았고 뭐 여러 군데에서 다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한 7, 8개가 지금 날아다녀요. 근데 그게 그리고, 이 부딪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또 나사가 다 해놨어요. 그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나사는 우주까지 전부 이렇게 세계를 잡아가지고 제일 가까이에 나는 놈들을 그것도 이제 고속도로 뭐 나누듯이 제일 밑에 나는 놈들이 이제 택배하는 그죠 드론 택배. 그 다음에 또 뭐 제일 위가 이제 무기. 그 총을 쏘고 뭐 하는 거. 그다음에 중간쯤에 이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에어 택시, 드론 택시 뭐 이런 거 해서 저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 이제 이미 뭐 그거를 하늘에 있는 철도라 그래요.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으면 80억 명이 이미 미리 걱정을 했었다라는 벌써 거지. 다 만들어놨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로봇이 인간에게 동거하자고 요구를 한다 이런 거예요. 동거하자고 같이 와. 뭐 노미, 요리사, 집사, 간호사 너무 많아요. 셰프인데 이거는 맛을 본다라는 것까지 콕 집어가지고 그죠. 이거 너무 짜다, 이거 너무 달아, 너무 매워까지 하는 로봇 셰프가 나왔다, 그죠.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오토 셰프에서 이게 제일 쌉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몇 억 하다가 요즘에는 몇 천만 원 하다가 몇 백만 원짜리까지 있고요. 몰리 로봇은 너무 흔하고 이제 요리하고 그죠. 기가 딱 천정에 달라붙어가지고 숨는다.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이게 플리퍼라고 햄버거 뒤집는 거.
이런 거는 뭐 그죠 한 7, 800만 원짜리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까지 나온다 그래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는 가장 잘 익었을 때 주시 할 때 타지 않고 완전히 또 익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시할 때 딱 뒤집어서 플리퍼 하는 겁니다. 플리퍼 햄버거 뒤집는 로봇. 저거 그렇게 딱 해놓고 잠깐 나가서 이제 우리는 할 일 하고 애들이 이제 싹 다 차려 놓아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뭐 그죠. 바텐더가 1억 정도 했는데 이게 왜 바텐더가 굉장히 유행을 했냐면 코로나에 바에 사람들이 못 간 거예요. 그죠. 이게 접근을 못 해가지고. 근데 막 바텐더 로봇이 그때 착 나온 거예요. 2021년 5월 2일 날 스위스에 완전 칵테일 로봇이 나와가지고 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그죠. 달러로 그 1억 3천 뭐 이 정도로 1억 2천 2, 3천 이렇게 하는데 종류가 한 4, 500가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게 바텐더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요 위에 있는 것도 있고 그죠. 바텐더 이거는 이게 쉐키 이거 그렇죠. 로봇이 쉐이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쉐이크 하잖아요. 쉐이크 해가지고 여기 딱 부어요. 여기 저로 붙죠. 붙고 나면 요 길로 따라가지고 쫙 앞으로 그죠. 배달이 되어가지고 네. 자기가 주문한 사람이 딱 찾아갑니다. 오.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얘도 지금 쉐이크 하고 있는 거고 얘도 쉐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 근데 얘가 로봇 이게 바텐더. 잘 저기 비율을 잘 맞출 수 있나요? 너무 잘하죠.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매달려 있는 게 술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술 종류 위스키 뭐 얼마에 그죠 41% 집어넣고 주스 22% 집어넣고 소다 얼마 집어넣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여기 주문한 사람에게 딱 갖다가 주는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죠. 사람 대강 눈으로 보고 하는 건데 그죠. 네. 얘들은 정확하게 재가지고 로봇 바텐더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로봇이 따라준다라는 그런 개념이지만 너무나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에 가면 바텐더도 로봇이고 그죠. 부엌에 가면 부엌에 있는 일 전부 다 로봇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AI가 하거나 오다 화장실에 가도 지금 그죠. 온갖 게 화장실에 변기에 딱 앉으면 나의 모든 질병을 다 채취하죠. 네. 또 변을 그죠 분석해 가지고 또 그러네요. 온갖 게 다 있어요. 이제 각 분야에 뭐 없는 게 없습니다. AI 로봇이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뭐 노조 가지고 노조가 문제가 아니네요. 노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요게 제일 싸요. 요게 8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자, 딱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술에다가 주스 세 가지를 여기서 술을 딱 따르고 쫙 와서 주스를 그죠 얼마 정도 따라 가지고 쉐이크 해 가지고 붓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는 생활 파트너까지 로봇이 나올 수 있다. 생활 파트너요? 무서워요. 생활 파트너. 이 결혼의 제도가 2040년 되면 사라진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커런 몰로니 박사가 결혼 제도라는 게 사라진다. 왜 사라지는가? 왜 사라지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로봇이 수명 연장 때문에 한 남자하고 이제 150 맞아요. 살 때 130년을 한 남자하고 못 살아요. 또 한 여자하고 못 살아요. 그죠? 그 사람이 빨리 죽을 수가 있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막 돌아다녀서 연말 주부가 많아요. 그죠? 그렇게 살다 보면 막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제도로 해가지고 막 사인을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특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정부에다가 내가 결혼했는지 말았는지 누구하고 사는지를 보고 정보를 주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정부에다가 보고 안 하겠다. 라는 게 그죠 결혼이 없어지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2040년 되면 생활 파트너. 그러니까 세 사람이 파트너하고 느슨한 파트너하고 산다. 네. 1번 사랑 파트너. 사랑은 한 2주 간다고 합니다. 2주. 몸의 체온을 딱 재보니까 막 사랑에 빠졌을 땐 열이 막 나다가 2주 뒤에는 보통하고 똑같아서 노멀로 돌아간다고. 네. 그다음에 생산 파트너는 정말 2, 3일 그죠? 저 사람 DNA 좋네. 키도 커. 아유 멀쩡하게 잘생겼어. 저 남자의 애를 베고 싶어. 뭐 이렇게 생산 파트너 2, 3일 만나고 생활 파트너를 가장 오래 만난다. 생활 파트너는 뭐 밥도 해주고 같이 그죠. 걱정도 해주고. 기본적으로 얘가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바쁘니까 그죠. 그래서 빨래 해주고 빨래 개켜주고 세탁해주고 집안에 또 도둑놈 오면 잡아주고. 아니 우리 애가 갑자기 로봇하고 결혼할래 이러면 진짜 황당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유, 황당하다. 예. 네. 이미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아이가 많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건 영화이고요. 네. 자, 그래서 로봇과 동거를 시작한다. 그죠? 이렇게 얘 이름도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그레이스를 대량 휴머노이드하고 동거를 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고. 그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 로봇을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성이 남성 로봇 생활 파트너 더 많이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죠? 네. 편안하게 의지할 수도 있고 모든 집안일을 얘가 다 해줄 수 있고. 뭐야 엄마야 아빠. 네. 사람은 괴롭히잖아요, 그죠? 뭐 정신적으로 괴롭힐 수도 있고, 뭐 술 취해와서 그죠 괴롭힐 수도 있고, 맞아요. 얘가 술을 마시나 뭐 뭘 하나, 그죠? 예. 그렇군요. 예. 오늘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시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얘기 듣다가 너무 그냥 재밌어갖고 훅 빠졌는데 노동의 미래 결국에는 이 기술 변화 그리고 또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노조에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한다. 대체 조직을 찾는다. 이래서 노조가 약화된다. 그러다 보면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조가 이제 없어지는 이유가 아까처럼 로봇이 그죠? 네. 대거 우리에게 침입을 해가지고 로봇이 공장을 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생활 그죠? 이런 속에서도 들어오고 두 번째가 또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가 맞아요. 각자 지가 프린트하는데 무슨 공장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겠어요. 노조가 없고 그냥 대량 사람들이 거대한 그죠? 저기로 모여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이제 첫 번째는 사람을 뽑을 때 채용할 때 우리나라 현대 삼성 뽑듯이 9월 달에 막 짜라락 1,000명, 2,000명 뽑지 않아요. 전부 각자 그 빈 자리에 각자 뽑으면 서로 유대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로 우리 노조 만들래? 이렇게 말할 그게 여력이 없어져요. 없군요. 그렇죠. 서로 각 자기 일만 그렇죠. 하고 기수대로 안 뽑아요 이제. 전 세계 미국에서는 뭐 그 옛날부터 그랬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1980년대에 그 뭐 직장 정부 외교관으로 막 할 때도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딱 쳐가지고 우리는 사법고시에서 같은 날 치고 이런 게 있는데 외국에서는 전부 지가 알아가지고 지가 자리가 비면은 자리 그죠 vacancy라 그래요. 비어 있는 자리. vacancy에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 어플라이를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노조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싹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업에 들어갈 때 무슨 공채 일기, 그렇죠. 공채 이기 이랬거든요. 공채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면은 이제 비어 있는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만 딱 그렇죠. 그러면 나이, 연령대, 뭐 남자, 여자 다 달라져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모의를 못 그렇죠. 하겠네. 2015년에 들어왔지 같이 노동조합 하자 이런 말을 못 해요. 더군다나 대부분 서비스산으로 가기 때문에 서비스산은 각자 다른 데서 자기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죠 만나는 게 없어요. 여기다가 3D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의식주가 거의 무료로 변하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왜 노조가 필요 없는가 그죠? 음식에도 노동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죠. 음식 아니면 뭐 노동 아무튼 농업에도 노조가 있고 그죠? 수산 노조도 있고 뭐에도 노조가 있고 여러 노조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3D 프린트로 온갖 것들을 다 프린트합니다. 이게 뭐 3D 프린트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요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구글에서 검색해서 그죠? 여기다가 가져온 거예요. 이게 보시면 뭐 이런 것도 프린트하고 이렇게 프린트하고 3D 프린트 오늘 아침에 나온 거니까 굉장히 업데이트가 다 돼 있는 것들입니다. 3D 프린트 푸드가 있네요. 그렇죠. 푸드입니다. 푸드하고 쿠킹에 이렇게 많은 이 3D 프린터들이 나와서 끝도 없이 그죠. 셀 수도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옛날처럼 뭐 음식을 할 때 그냥 그 무슨 뭐 우리나라에 무슨 음식 뭐 큰 거 이런 게 있죠. 푸른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노조가 차 있어가지고 그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유통시키고 제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 3D 프린트가 그냥 각자 알아가지고 10개 프린트하고 20개 프린트하고 그저 들어오는 쪽쪽 프린트해서 내보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폭조차도 소멸시키는 3D 프린트다. 건폭조차 소멸시키는.
이게 근데 지금 여기 이제 3D 프린트가 들어가더라도 이 이제 음식 재료를 여기 이 로봇 안에다 넣어주고 또 이게 고장 날 수 있잖아요. 어디 뭐 네네네. 끼인다거나 이런 걸 봐주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 기계를 팔 때에 네. 그 아프터 서비스입니다. 그죠? 아. 1년 안에는 다 고쳐주고 담당자는 이렇게 연락하고 이거를 요즘에는 사람이 가서 안 하고 다 온라인으로 전화로 그죠? 화상 대화로 보여주세요.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하면은 아 그거요 오른쪽에 그거 뭐 짤짤짤 긁어내세요. 아니면은 이것을 길게 빨간 단추를 길게 3초 누르고 있으면 전부 새로 작동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전혀 그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좀 보조적으로 계속 이제 필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지금 이 노동의 미래를 보면은 블루 칼라 업종에 있는 거는 다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것을 대체하죠. 네, 네. 3D 프린터. 거기에다가 이제 저 뒤에 가면 챗 GPT가 나와가지고 지식 화이트 칼라. 다 지금 그러니까 대체하고. 화이트 칼라의 노조, 공무원 노조, 뭐 무슨 노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막 대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남을 수 있는 거는 공무원들만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공무원들도 그래요? 그렇죠. 지금 가장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거나 자기들이 그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 거 제일 먼저 그죠 세이브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상 예산이 착 없어진다든가 가령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자율차가 나오면 순경이 없어지거든요. 자, 미국에서 교통 딱지로 그 지방 공동체 만약에 뭐 경상북도라고 하면은 경상북도의 딱지로 80%의 예산을 충당해요. 미국에서는 교통 딱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교통딱지를 못 뗀단 말이에요. 자율차가 나오면 사람이 없는데 교통딱지를 누가 뗍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예산의 한 6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60% 날아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차가 나왔을 때 세상이 확 뒤집어지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 자율차가 일단 나오면 그 충돌 같은 거나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건 다 방지 미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충돌이 훨씬 적어지고 사람들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면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딱지 뗄 일을 안 할 거니까 이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네. 세수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서 뭔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항상 자동차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다가 멈춰 쓴다든가 뭐 그거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최근에 나온 것들은 AI가 오히려 조절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옛날보다는 쉽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불필요하게 되고 건폭조차도 소멸시키는 3D 프린터다. 이렇게 얘기해서 공장에서 로봇이 건설 현장에서 3D 프린터가 건설 노동자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대체가 되고요. 청계천 노조 전태일 그 당시는 섬유 산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막 재봉틀을 갖다 놓고 툭툭툭 박았는데 요즘에 3D 프린터로 옷을 그냥 씩씩 제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노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조선 산업은 또 전 세계를 한 시간대로 막 날아다니는 H2 클리퍼에다가 하이랜더스에다가 뭔가 기술이 나와가지고 거대한 그 풍선처럼 생긴 그런 비행선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 엄청난 것을 싣고 전 세계를 1.5일 만에 막 날아가요. 이렇게 되면은 조선 노조가 없어지는 거죠. 조선 산업이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니까. 그렇죠. 날아다니기 훨씬 빠르죠. 배는 아무리 가도 전 세계를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은 전 일주일 하루 종일 그죠 달려가지고 일주일은 간다 합니다. 근데 비행은 그죠 1.5일 만에 그렇죠. 가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는 3D 프린터로 집을 짓고 있는 3D 프린터 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지난 시간에 한번 다 봤었던 예.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네. 많은 집들을 새로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내가 구글에서 새로 짓는 집들을 쫙 이렇게 집들이 너무 예쁘게 짓네요. 예. 그래서 아주 높은 집도 여기 막 짓고 있고요. 포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뭐 끝이 없다. 그죠? 다양한 집들을 다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옷은 그죠? 3D 프린터도 뭐
너무나 다양하게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아. 업그레이드 한 것들이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또 다양하게 멋있네요 디자인. 3D, 4D도 있다 그랬죠. 4D. 네. 4D는 이제 거기에 센서가 달려가지고 내가 너무 더우면은 옷이 헐렁해지고 옷이 쫙 줄어들었다가 그죠. 옷이 모양까지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옷의 디자인은 예. 어떻게 그 뭐 사야 되나요? 디자인도 무료 디자인이 많이 있어요. 무료 그리고 디자인. 이 3D 프린터를 그죠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3D 프린터로 막 디자인해서 그죠, 옷을 다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이름이 뭐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3D 프린터가 많이 그죠 건설 노동 현장에도 이렇게 많은 건설 노동 현장에서 집을 얘들이 씩씩씩 다 지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시간대로 또 날아다니는 한 시간대로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의 노동력은 전 세계에서 찾아요. 그죠? 왜 우리나라에 그 노조 골치 아픈 노조가 있는 그 회사에 사람들을 데려다 쓰겠어요. 그냥 전 세계 다른 데서 한 시간 만에 날아오는데 그죠? 그래서 노동력을 전 세계에서 찾게 되면은 노동조합이 세계가 필요가 없다. 그것도 이게 지금 이 빵빵한 요놈이 그죠? 2023년 4월 13일 나온 건데 에어랜더거든요. 에어랜더 예예. 그 조선을 대체하는 그렇죠. 조선을 대체하죠. 2025년부터 비행해요. 지금 막 캘리포니아 미 해병도 이거 쓰고 있고요. 요 빵빵한 요런 곳에 엄청나게 10배나 많은 그죠 이런 물건을 싣고 화물기보다 훨씬 더 빨리 싣고 날아가고 붐 2026년부터 사람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게 하고 이게 H2 클리퍼입니다. 요놈이 36시간이니까 1.5일 만에 네. 10배로 많은 것을 탑재해서 또 가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아까 에어랜더스 보여드렸고 H2 클리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항구 항만 그죠 조선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됩니다. 이런 게 나오기 이게 때문에 지금 안에 사람이 요 안에 들어가 사람은 우선 아니고 우선은 기계만. 아니 그렇죠 기계만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싣죠, 그죠? 화물선이에요, 화물선. 초기에는 화물선. 제일 먼저 언제든지 화물선이 먼저 나오고 화물선이 뭐 한 2, 3년 문제없이 돌아다니면 그다음에 사람이 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니에서도 이것도 화물선인데 데스티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지금 얘들 날아가고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이것도 하루 만에 중국 회사가 그죠? 한 시간대에 날아갑니다, 참. 한 시간대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유인 비행을 2025년에 시작한다. 지금은 물건만 그죠. 뉴욕에서 베이징까지 1시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만에 가는데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왜 그거를 배로 보내겠습니까? 이제 전부 이런 걸로. 다 이걸로 보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택, 항구가 없어질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포항 그죠 평택 뭐 저기 뭐 제주나 아니면은 저 부산 뭐 이런 데가 없어집니다. 항구 항만 조선. 항구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그 에어로의 어떤 그 만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네.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이제 미국 건데 그죠. 네. 비너스 에어로스 1시간 만에 전 세계 초음속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비행장, 비행기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저기 김포 공항 뭐 그죠 인천 공항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공항 제발 그만 짓자라고 내가 10년 전부터 지방의 속초공항 이런 거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고추 말려요 지금. 맞아요. 항로에 고추 말려요. 그리고 그거 너무나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그거 도지사가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부 세금 나가는 거죠. 사람은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데 고추나 말리고 있으면 왜 그런 걸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고상 아무튼 도로나 이런 그 비행장 또는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갖다 놓고 뽕 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잔디밭에. 네, 그러니까요. 예. 저게 이제 화물 다 저기다 실어가지고 보내면 그렇죠. 1시간 만에 날아가는 거고 사람도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 이게 지금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행기 값이 비싼 이유는 유류 값이 비싸서 그렇죠. 그런데 1시간 만에 날아가니까 얘들은 또 충전해서 날아가요. 충전해서. 그래서 거의 처음에는 이 기술료 때문에 돈을 좀 내지만 나중에는 무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걸로 이용해서 이제 의료 장비라든지 급하게 가야 될 것들은 또 저런 걸로 보내면 참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의료나 사람이 타는 건 맨 마지막이죠. 이거는 2029년부터 운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이거 나온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매번 이렇게 이제 팔로우를 하잖아요. 아, 얘가 4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진짜 이제 쏘네. 아, 그래. 이제 물건을 실었네. 아, 이제 사람이 탔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를 보고 있어요. 예. 요거가 재미있는 거죠. 미 공군이 지금 화물을 그죠? 미 공군이 아프가니스탄 화물선이 아니고 함대에 실어가지고 아프간까지 전쟁 물자를 잔뜩 싣고 갔더니 전쟁이 끝나고 없더라. 요즘에 전쟁은 빨리 끝나요, 그죠? 우크라이나는 좀 길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고 없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어카고 해가지고 자 이제 1시간 만에 그냥 쏴서 보내야 돼. 전쟁 물자는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잘 진행하고 에어카고 시스템이고 그죠. 지금 오늘 시간이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일단 노동의 종말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노조라는 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교훈을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3D 프린팅기가 이제 결국 제조 공장을 다 없앨 거고, 그다음에 이런 그 운송 기기의 발달이 또 이제 에너지 같이 운송 기기는 이제 에너지 그 배터리로 가니까 그거의 발전이 또 항만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지금 인사이트를 저희가 오늘 배운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제 우리 시작할 때 교육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아 그럼 도대체 인간은 진짜 다람쥐처럼 알바만 먹고 다니면 되는 건가요? 인간은 네. 뭐 크게 나름 두 부류로 이렇게 즐기고 놀고 좀 게으르면서 그냥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정신 세계를 막 그저 즐기는 이런 타입이고, 하나는 막 내가 일을 해야 돼.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을 거야. 차라리 죽을 거야.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이런 부류가 있다 그래요. 그게 한 10%. 걔네들이 열심히 크게 해서 빵 터뜨리면은 그 큰 것을 가지고 정부가 팍팍 지원을 해서 그죠.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10%가 벌어가지고 90%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뭐 이런 시대. 거기에다가 뭐 노동은 대부분 AI 로봇이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생성 AI가 나오면 정말 교육도 많은 변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시험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천공이 벌써 그 2013년에 얘기했어요. 수능이 없어진다. 그 수능이 없어진다라는 건 이게 뻥 쳐서 맞춘 거지만 저희 미래에서는 네. 이런 것이 왜 없어지는지 그죠? 네. 뭐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해서 그렇게 갈 것이다. 시험이 없어질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AI가 나와가지고 일자리를 확 뒤집어 바꾼다. 두 번째는 정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확 뒤집어 바뀐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나 빨리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빠르게 그죠 제조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변화들이 착 오는데 한 가지로 이제 학원의 소멸 그죠. 학원이 소멸. 학원이 그죠. 네. 학원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학원 하시는 분들은 학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15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점수 외워가지고 딸딸 외워서 문제풀이 하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뭐 어제 그렇게 외워가지고 시험 치고 나면 싹 다 잊어먹잖아요. 그 다음날 다 잊어먹거든요. 그렇게 그냥 소비적인 그죠. 그냥 웨이스트 허비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가 공부하고 싶은 거 이런 쪽으로 해야 되죠. 여기 보면은 개개인이 자기 능력을 다 선생님이 들여다보면 그죠. 얘는 지금 수학 3을 하고 있네. 수학 10을 하고 있네부터 다 이렇게 알게 되고 학원 소멸의 이유가 잔뜩 나와요. 이거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식을 업로드 한다고 애플은 아이폰, 뭐 아이패드, 뭐 아이싱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집에 넣어가지고 지식을 업로드하는 것도 만들고. 요거는 2016년에 나온 건데 이게 디지털 데이터 전송 기술인데 그죠. 파나소닉이 개발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그죠. 이게 지금 큰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요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손시계 같은 거를 딱 채워요. 그리고
나하고 이 여자하고 손을 잡으면 하얗던 치마가 요 하얗잖아요. 빨개지네. 빨개지죠. 나의 정보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 시계를 차고 손을 잡으면 하얗던 치마가 분홍색으로 샥 바꿔요. 이게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가 전송이 됐다는 거예요. 얘가 알고 있는 것을 이 여자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팔을 읽어가지고 이거를 읽고 있으면 얘가 이걸 이해했구나. 얘는 이거 좀 그러니까 시험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를 끼고 해요. 이게 끼고 있으면 그 시험 문제 1번을 보여주면은 내 파가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러면 알고 있다는 거고 깜깜해요.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칠 필요 없이 그죠. 내 파 읽기로 한다. 특히 이게 경두계 직류정지 자극보여 TDCS라 그래요. TDCS 이목에다 딱 머리에 끼고요. 이렇게 끼고 이 사람을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두 사람의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아이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면 저기 다 넘어가요. 예,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인데 너무 놀라워요. 밑에 10몇 살짜리하고 전혀 인수분해라는 말을 모르던 아이가 이거를 전기 직류 자극집을 하고 난 뒤에 인수분해를 척척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 것들은 이미 방송으로도 나왔고요. 그래서 뇌나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칩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죠? 뇌에다가 칩 넣는 거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5개 회사가 지금 이미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두 번째가 뉴랄링크예요. 일론 머스크 거.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하지만 이렇게 칩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10년 후에는 인간은 대부분 뇌에 칩을 넣고 두뇌와 연결시킨다. 밖에 있는 그죠 컴퓨터하고 연결시킨다. 이런데 시험을 왜 쳐요? 수능이 왜 필요해요? 밖에 엄청난 정보가 다 있는 걸 내가 다 액세스해서 집어넣어서 지식을 전달받고 사고를 받고 뭐 이렇게 할 건데 그죠?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보여줬듯이 이렇게 연결해서 딱 집어넣고 페니 같은 거 딱 집어넣고 반창고 붙이고 집에 가라 합니다. 50분. 그리고 칩 하나 넣는데 뭐 10,000원 내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엄청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런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는 지금 뭐 킬러 문제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학원 뭐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이 보고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를 빨리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많이 알리고 싶어요. 이렇게 링크 칩을 넣는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저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크게 이제 변화가 오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스며들기까지는 조금 아직 시간도 있을 거고 또 저런 거에 대한 또 법적인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뇌에다가 칩을 넣는 거 2015년에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이 뉴랄링크라고 일론 머스크가. 그래가지고 2019년부터 계속 FDA에다가 우리 뇌에다가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넣을 테니까 승인해줘 매년 가서 했어요. 근데 올해 드디어 2023년에나 지금 6년 됐네. 6년 만에 이제 FDA가 승인을 해줬어요. 이제 칩 넣으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예. 칩 넣으라고 승인해준 회사가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FDA도 이제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5개 회사를. 처음에는 의료적으로 그죠. 뭐 만약 간질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떨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기억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뇌에다가 기억을 되살려주고 그 다음에 완전 몸이 마비되어 있을 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표정을 못하는 교통사고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칩을 넣어서 운동할 수 있게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는 말을 못하지만은 생각만으로 컴퓨터에다가 아까처럼 그죠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엄마 안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료적인 승인을 해주는데 대부분 모든 것이 의료적인 승인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다 발전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 의료적인 승인을 해주고 한 5년 10년 후가 되면 IQ가 100 정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바로 AI 바이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42%나 하는 AI 바이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다. 네. 그래서 뇌 활동 시험 없이 학업 성취도 평가하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뭐 시험 문제 시험을 가지고 볼 필요가 없다. 예, 시험이 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단은 노동의 미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시, 교육을 좀 살짝 또 같이 맛을 봤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게 아주 뭐 먼 나라 얘기 같긴 한데 또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가까이 와 있는 것도 같거든요. 예. 예, 전부 승인 받은 거고 네. 전부 우리 사이언스지 그죠 네이처지 저널지에 나온 것들 연도까지 날짜까지 다 정해져서 제가 네. 알려드린 거예요. 예.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이게 지금 분야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또 연장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이 시간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 미래학자로서 보면 저희는 다 보여요. 그리고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가지고 수능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저거는 저렇게 변하는데 말을 해주고 싶죠. 뿐만 아니라 뭐 정치 이야기 지금 누가 뭐 나서네 누가 어떻게 되네 저희는 미리 다 알아요. 네. 미리 다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 안녕.